네, 안녕하세요. 은행 담당 최종욱입니다. 오늘은 은행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분기 은행 대출 성장률은 대략 한 1.2%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감독당국이 최근에 이제 가계 신용대출 조이기 등 성장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약간 낮아질 것 같습니다. 1분기 2.4% 성장했는데 2분기에는 1.2% 정도 예상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양호한 성장률 시현할 것 같습니다. 예금은행 전체 가계 신용대출 증가액은 4월 중에 12.8조 원이나 순증을 했다가 규제 이슈 나오면서 5월에는 다시 이제 5.5조 원 순 감소로 전환했고요. 은행별로 보시면 DGB금융과 BNK금융, 기업은행 등이 대략 한 2, 3%대 성장률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는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은행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합해서 상반기에만 3.5%가 넘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대략 한 1, 2%대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진 쪽이고요. 보시면 지금 이게 4월달, 5월달 마진인데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월, 2월, 3월달이 마진이 워낙에 이제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월, 5월이 뭐 3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약간 이제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분기 말월 효과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은 월중 마진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금보험료 상승 영향이 있어가지고, 6월 달 마진이 뭐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은행들 마진을 보시면 대출 금리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수신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 2분기까지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NIM 상승 추세가 적어도 2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예금은행 기준으로 봤고요. 이거 이제 은행 쪽으로 보면 은행들이 1분기에 은행 평균적으로 대략 한 5bp 정도 마진이 상승을 했는데요. 2분기에도 한 3bp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JB금융이 9bp 정도 상승해서 아마 마진 상승폭이 가장 클 것 같고요. 하나금융도 1분기에 8bp 상승했었는데 2분기에도 6bp 정도 상승하면서 마진 상승폭이 큽니다. 뭐 그 외 은행들은 한 4bp 내외 정도 상승할 것 같고, 등급이 하락하면서 예금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상승 효과가 있는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NIM 개선폭이 1, 2bp 정도에 그쳐서 다른 행보다는 약간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당금이고요. 지금 1분기에 충당금이 1조 원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뭐 2분기에도 1분기보다는 조금 늘겠지만 1.4조 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계속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과거 경상 수준은 1.2조 원에서 1.4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상 수준 정도 충당금이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별로 보면 우리금융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충당금이 많이 낮고요.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은행이었는데 충당금이 계속 떨어지는 효과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충당금이 적었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 코로나 금융 지원이 아마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은행들이 좀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소 충당금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성장률이 대략 한 1에서 1.5% 정도 기록하고 마진도 3bp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2월 달이 영업일수가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가 영업일수가 1분기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일수 많은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순이자익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에 일부 증권계열사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증권사들은 사실은 2분기에 더 잘 나온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계열사들은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은행 쪽에 이제 비이자이익이 계속 선전하고 있고 충당금도 낮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에도 아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은행 전체적으로 4.8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분기보다는 약간 낮아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KB가 대략 한 1.2조 원이 안 되는 수준, 신한이 1.1조 원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1.3조 원, 1.2조 원이었기 때문에 KB 신한은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순이익이 약간 감소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금융 소폭 증가, 하나금융 증가, DGB, BNK 이런 4개 은행들은 오히려 1분기에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는 않는데 2분기에도 1분기보다 순이익이 더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보시면 저희가 한 16.6조 원 정도 은행 전체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작년에 13.6조 원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22.5% 정도 연간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은행주는 사실은 최근 6월 이후에 주가가 조금 이제 약해졌고요. 주된 이유는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은 커지면서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 있는 막대가 장기금리랑 단기금리의 차이, 그리고 녹색이 은행 주가인데요. 보시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 은행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사실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은행들은 사실은 그 단기 금리가 올라야 NIM 개선이 되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장기 금리가 아니라 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단기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NIM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는 최근에 단기 금리 상승이 은행한테는 좋고요. 이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약간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장기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한 차례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러 번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기금리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될 거고 은행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은행주 하락한 이유를 좀 보면요. 2월달, 5월달 사실 은행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초과 상승에 따른 피로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장기금리 하락, 최근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일부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아마 상장 예비심사 통과하면서 조만간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이제 수급 우려 이런 것들로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은행주를 사실은 많이 안 사고 있어요. 이러면서 6월 달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금리 상승이 은행 펀더멘털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거고 장기금리 방향성 재전환 기대감도 있는 만큼 은행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하락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가장 못 올랐던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너무 오래 소외됐기 때문에 순환매 랠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심 조금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수익성 대비 주가가 가장 싼 하나금융하고 BNK금융 이렇게 두 종목을 지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